대구에서 전직 대통령 기념 사업을 두고 찬반이 나뉘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 2주기를 맞아서 4만여 명의 시민들이 생가를 방문했었는데요. 민간단체인 생가보존회는 기념관 건립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지만 지자체와 행안부가 예산 지원 계획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칠곡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기념한 동상이 세워졌는데요. 다만 동상의 상징은 전직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독립운동가로서의 업적을 위해 지어져 그 의미가 다릅니다. 제막 직전까지 설립을 두고 찬반 논란은 계속됐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대구시가 대구 관내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동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서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례 제정 추진 상황과 찬반 논란을 기자의 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3월 15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시작합니다. 자,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은 뉴스민의 장은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구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구시가 지난 11일 홍준표 시장이 간부회의 자리에서 이 다음 달 중으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 전문가로 구성된 동상 건립 준비위원회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또 대구도서관 내 공원을 박정희 공원으로 이 각각 이름 짓고 또 이 장소에 각각 동상을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이 소식에 이제 정치권과 시민단체 사이에서 이 찬반 논란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동상 건립 추진 배경에 홍 시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대구시가 박 전 대통령 기념 사업을 위해 조례 제정까지 나선 건 결국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구상 의지 때문인데요. 이 홍 시장이 지난달 달빛 철도 특별법 이 국회 통과 축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강주에 다녀왔는데요. 네. 다녀오고 나서 자신의 SNS에 관련 글을 남겼는데 이 홍 시장은 강주를 가보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 흔적이 이 곳곳에 지역에 스며 있다면서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 흔적이 대구에는 보이지 않아서 유감스럽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기자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이 동상 건립 재원 계획도 좀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 시민 성금 모금 방식이 아니라 세금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이 동상 크기에 관해서도 6.5m 크기의 이 서울 광화문에 설치된 이순신 장군 동상 아시죠? 네네. 요 크기가 6.5m거든요.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작게 하겠다는 구상도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대구시에 따르면 동대구역 북서쪽 광장, 그러니까 이 대구 파티마 병원 방면 쪽이거든요. 그 방향 이쪽이. 쪽으로. 네. 네. 그래서 이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을 이쪽에 설치하고 이쪽 광장 이름을 박정희 광장으로 이름 붙이는 방안이 지금 유력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관련 예산은 동상 건립 비용 5억 원과 또 비석과 안내문 또 구조물 제작 비용 등 10억 원이 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구시는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겠다고 했습니다. 네, 기념사업 조례도 이제 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대구시의 확고한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네요. 네, 이 추진 중인 조례는 아직 구체화된 내용은 아니라서 어디까지나 이 가칭이고 또 아직 내용에 대해서는 나온 것이 없는데요. 네. 이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내용이 일단 담길 것으로 보이고요. 이 대구시에 따르면 경북, 경남, 또 강원, 전남 등 이 광역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두고 기념사업을 벌이는 점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경북 구미와 경남 김해 또 거제 등 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 조례를 통해서 전직 대통령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이 대구시는 설명했는데요. 그렇군요. 대구시 관계자는 이 다른 시도의 사례와 자체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대구시의 다른 부서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좀 들여다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그 대구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이
없는 거죠? 네, 현재는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있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이 있는 곳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일단 대구 같은 경우에도요. 예전에는 좀 잠깐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졸업한 경북대 사범대, 그러니까 옛날 이름이 대구 사범학교였는데 네. 여기에 이제 흉상 부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2021년에 이 건물이 철거되면서 좀 함께 사라져서 지역에도 있었다가 좀 사라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좀 보면은 대표적으로 경북 구미가 있습니다. 이 경북 구미에 박정희 생가 앞에 이 전신상을 포함해 전국 6곳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전신상을 비롯해 모교인 구미 초등학교 내 전신상, 또 이 새마을운동 발상지인 청도군 신도마을에 이 전신상이 각각 있고요. 네. 또 조금 멀리 가보면 서울 영동포구 물레 근린공원에 이 흉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전신상이 있고요. 강원도 철원군 군탕공원에 또 전신상이 있습니다. 철원군에도 있군요.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시민들 반응 좀 전해주세요. 네, 이 홍준표 시장보다 먼저 지역에서 건립을 추진하는 단체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출범하기도 했는데요.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가 추진 단장으로 있고요. 이 추진위에 따르면 200여 명이 여기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추진위는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일단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제 이들은 홍준표 시장이 이 같은 내용의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이 향후 추진위 활동에 좀 큰 활력을 줄 것 같다고 기대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 추진위는 박 전 대통령 탄생일에 맞춰서 오는 11월 14일에 이 동상 제막이 목표라면서 이 조만간 홍 시장을 만나 그간의 추진 상황을 전달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좀 언론에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군요. 이와 관련한 구상안을 좀 논의한 뒤 동상 건립을 위한 민관 협력의 방향을 좀 모색하면 좋겠다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진위는 현재 동상 모형 제작이 1차로 완료가 됐고 이 수정 보완을 위한 검토 단계에 접어들었다고도 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동상 건립 재원으로 국민 성금을 고려 중으로 이 관계 기간에 모금을 위한 이 등록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쪽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이 홍준표 시장이 자신의 SNS에 건립 계획을 밝히자 이 여러 곳의 시민단체와 정당들은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또 밝혔는데요. 이 박 전 대통령의 역사적인 평가가 나뉜다는 점과 또 긴축 재정으로 이 각종 사업을 폐지한 대구시가 세금을 들여 만드는 점이 좀 주된 비판 이유였는데요. 네. 먼저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이 박정희 독재 정권 시기 민주주의와 인권 탄압은 역사 속에서 끝나지 않았고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도 받지 못했다면서 이 홍 시장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자신의 언행을 부끄러운 줄 알고 공인으로서 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또 대구 3회연대도 이 총선을 앞두고 미래를 위한 변화와 혁신을 좀 도모해야 될 중대한 시기에 이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 예산을 들여 동상을 세운다며 1970년대로 시계를 되돌리고 있다고 또 마찬가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시민단체들의 반응에 홍준표 시장도 입장을 다시 냈습니다. 네, 이 홍 시장은 이 같은 반대 목소리에도 좀 강행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강행하겠다. 네, 이제 동상 건립 추진 단체 또 그렇지만 이제 또 이 동상 건립 추진 단체와도 좀 선을 그었는데요. 네. 이 홍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우파가 집권했는데도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나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의 기념 사업이 좌파 눈치 보면서 망설이고 있다고 하면서 일부 단체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사업에는 온갖 음해와 시비를 걸고 있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고요. 네. 또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 일부 시민단체가 동상을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그들과 같이 할 생각이 없다고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세금으로 동상 건립을 추진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 진행 상황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대구시는 조례 제정을 위한 작업에 나설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지역의 조례를 참고해서 조례를 만들고 또 시의회에 제출하면은 입법 예고 기간이 있는데요. 네. 이 입법 예고 기간에도 또 시민 의견을 좀 수렴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향후에 시의회에서 이 조례를 심의하게 될 것 같고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시가 이 구체적인 실무 과정들을 거쳐서 또 예산을 마련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뉴스민의 장은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스포츠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생생스포츠 대구신문 석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축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황선홍 임시감독이 태국과의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을 위한 엔트리를 발표했죠. 네, 황선홍 감독은 지난 11일 오전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을 위한 23명의 국가대표 엔트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명단에서 눈에 띄는 점이 두 가지였는데요. 네. 하나는 그동안 리그에서 빼어난 득점력을 보였지만 태극마크와는 인연이 없었던 공격수 주민규의 첫 국가대표 발탁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지난 아시안컵 도중 충돌을 빚었던 주장 손흥민과 이강인이 나란히 뽑힌 것이었습니다. 네, 두 선수 간의 충돌로 여러 말이 나왔는데 결국 둘 다 뽑혔습니다. 네, 문제를 일으켰다고는 하지만 사과도 이루어졌고 당사자들은 화해도 했으니까요. 기량만 놓고 보면 두 선수 모두 빠져선 안 될 선수들이기도 하고요. 황 감독 본인도 전적으로 자신이 내린 결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네. 또 그는 이제 황 감독은 엔트리 발표 후 가진 인터뷰에서 어쨌든 이강인을 부르지 않고 다음으로 넘기면 위기는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안 부르고 다음에 부른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이강인이 한국에 들어오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도박 얘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네, 이게 금액이 1,000원, 5,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을에 만나면은 얘기하는 것처럼 편의점 털기 이런 내용으로 간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예민한 상황이니까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거는 좀 선수들이 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지양해야 한다. 네. 예. 자, 석 기자는 이 황선홍 감독의 이런 결정 어떻게 보나요? 네, 저는 황 감독의 의견에 100% 동의하는 편인데요. 문제의 본질을 내버려둔 상태로 두 선수가 국가대표에서 만나지 못하도록 일부러 한쪽을 소집하지 않는다던가 하는 행동은 사태 해결에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미 두 선수 사이 앙금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늦깎이 발탁된 주민규 선수도 화제가 되긴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규 선수는 이제 33세 333일에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 남자축구 국가대표팀에서 역사상 가장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A대표팀에 발탁된 기록입니다. 33살이 가장 늦은 나이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자, 주민규 선수는 이렇게 국가대표로 발탁이 됐는데 코리안 메시 이승우 선수는 이번에도 고배를 마셨어요. 네, 최근 물오른 득점력을 보였던 이승우 선수의 발탁 여부도 세간의 화제였는데요. 아쉽게도 탈락하면서 여러 말이 나왔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이제 두 선수에 관해서도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또 3년간 리그에서 50골 넣은 선수는 전무하다. 설명이 필요 없다고 이제 주민규 선수에 대해 얘기했고요. 네. 이승우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이제 논의가 있었다. 여러 조합을 봤을 때 선발하지 못했다.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대표팀 명단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이승우처럼 이제 아쉽게 탈락한 자원들은 있어도 대체 이 왜 이 선수가 뽑혔지라는 의문이 들지 않는 적절한 선발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 클린스만 때처럼 이제 K리그를 챙겨보는지 의구심이 생기지 않는 합리적인 선발 같습니다. 대단한 칭찬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석 기자의 평가에 따르면 어쨌든 합리적인 선발 같다. 네. 자, 그리고 파리 올림픽을 대비한 23세 이하 대표팀도 발표했습니다. 네, 11일 오전에 함께 발표가 됐는데요. 네. 영국의 김지수, 그리고 배준호,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의 양현준, 그리고 독일 디셀도르프의 김민우 등 올림픽 본선에서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유럽파 선수들이 상당수 뽑혔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 FC의 황재현 선수도 이름을 올렸고요. 자, 이제 지역의 프로구단들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대구에서 경기가 많이 열리던데요. 네, 먼저 이제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는 이제 잠시 후인 오늘 오후 1시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시범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내일과 이튿날 일요일까지 이틀 동안 마찬가지로 오후 1시에 라팍에서 NC 다이노스를 상대하는데요. 이제 그리고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는 오늘 오후 7시 대구체육관에서 부산 KCC를 상대합니다. 네. 그리고 이틀 뒤 일요일에는 오후 3시 마찬가지 대구체육관에서 고양 소노와 경기를 치르는 홈 2연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삼성의 그 시범 경기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던데요. 네, 삼성은 현재 시범 경기 5경기에서 1승 4패를 기록 중인데요. 예. 하나, LG, 롯데와 차례로 맞붙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를 제외하고는 아직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3연패에 늪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타선이 10일 한화전에서 홈런 3개 포함 6득점을 했지만 네. 2경기에서는 2득점 그리고 나머지 2경기에서는 무득점에 그치는 등 빈공을 보이고 있는 점이 눈에 띄는 편입니다. 야심차게 보강한 불펜 어떤 모습인가요? 뭐 기복이 있기는 했지만 지난 시즌보다 좀 나아진 모습을 보이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오승환, 김재윤, 임창민으로 이어지는 뭐 지난해 88세이브, 통산 691세이브를 합작한 구원진이 첫 선을 보였는데요. 네. 오승환과 김재윤이 이제 3자 범퇴로 이닝을 마친 데 비해 임창민은 이제 0.2이닝 1피안타 3사사구로 무려 2실점하면서 시범 경기에 불과하지만 난조를 겪으며 우레를 샀습니다. 진정한 실력은 지금 감추고 있겠죠. 네, 그렇죠. 예, 정규 시즌에는 다시 예년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번 주말 홈 2연전을 치를 예정인 가스공사의 한 주 모습은 어땠나요? 네, 가스공사는 지난 수요일 서울 SK 원정에서 67대 82로 패했는데요. 이로써 지난 2월 12일 부산 KCC전부터 이어진 원정 7연전을 3승 4패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6위 울산 현대모비스와는 5.5게임 차, 8위 고양 손호와는 3게임 차인 가스공사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시즌을 7위로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구 FC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대구는 이제 지난주 토요일 포항 스틸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3으로 패했는데요. 대구는 이제 전반 막판 프리킥 상황에서 주장 홍철 선수의 득점으로 시즌 첫 득점을 올렸습니다. 네. 하지만 후반전에 연거푸 3골을 내주면서 역전패했는데요. 이로써 대구는 시즌 전적 2패로 K리그1 12개 팀 가운데 유일하게 승점 1점도 획득하지 못한 구단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구가 이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대구는 이제 현재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황인데요. 2경기에서 1득점엔 그친 공격력도 총 4실점한 수비진도 문제입니다. 둘 다 문제군요. 네, 더욱이 이제 득점이 수비수 홍철에게서 나온 것을 고려하면 공격 쪽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대구는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 수원 FC와의 홈 경기에서 좀 반드시 좀 득점력에서 개선을 보여서 좀 승리할 수 있기를 좀 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생생스포츠 대구신문 석지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22대)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매년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또 잘못된 상식으로 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 내로남불에서는 선거법 위반과 예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무락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여야 각 정당이 이제 공천을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하고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의 선거 정보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대구광역시 국회의원 선거구는 중구, 남구를 비롯해 대구 달성군까지 총 12개가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포항시 북구를 비롯한 총 13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습니다. 여야 각 정당은 후보자 추천, 즉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고 후보자를 내세워서 사실상 선거운동에 돌입했는데요. 예. 3월 19일부터 23일까지는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고 3월 21일부터 이튿날까지는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이 총선에 참여하는 재투표가 이루어지고요. 네. 3월 28일부터 선거 전인 4월 9일 자정까지가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28일부터군요. 예, 선거운동 기간 중인 4월 5일부터 이튿날까지는 사전투표 기간이어서 그때까지 선거운동을 보고 미리 투표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대구 시내 뭐 주요 교차로나 지하철역 같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후보자들이 시민들을 향해 인사를 하는 모습 이제 네.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명함을 돌리는 걸 볼 수 있는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면 이런 모습 더 자주 볼 수 있겠네요. 예,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은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의 경우에는 13일의 기간 동안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지나친 경쟁의 방지와 금권 선거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는 건데요. 네.
법적인 선거운동 기간 이전이라도 예비 후보자들은 선거 사무소를 설치해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예비 후보자가 직접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등의 사전 선거운동이 일부 가능합니다. 일부 가능하군요. 이제 금권 선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그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을 하면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후보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예, 이러한 취지에서 제한되는 선거운동의 방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부행위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기관, 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라든가 예. 해당 선거구이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해서 금전, 물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서 기부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요. 네. 기부 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대접을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유권자 여러분은 후보자가 제공하는 어떠한 것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후보자들로부터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 받으신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문자 메시지는 아무런 제한도 없이 그냥 발송해도 되는 건가요? 예,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 거부 의사에 반해서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고 그 수신자가 수신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선거 사무 관계자는 전화요금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 선거 사무 관계자는 정보를 전송할 때 선거운동 정보임을 명시하고 수신 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없으며 그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적 장치를 이용해서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선거운동 정보의 전송 제한 사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는 뭐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유력 후보자를 본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교묘히 편집해서 편집한 영상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 차단 결정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영상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 유권자들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된 판단으로 보입니다. 네. 그 판단의 당부는 뭐 차치하더라도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되어서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 편집, 유포, 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선거 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 운동을 위해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 편집, 유포, 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서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 영상 등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 그럼 가상의 정보라는 걸 이제 그 영상 아래에 영상에 이제 표시를 하라는 거군요. 그렇군요. 자, 그 밖에 또 어떤 방법의 선거 운동이 제한되나요? 네, 그 확성 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또는 대담 장소 또는 대담 토론회장에서 연설 대담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아, 확성 장치를 이용하는 건도. 또한 선거운동을 위해서 호별 방문, 즉 집집마다 방문하는 것도 금지가 됩니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방문했던 걸로 방문했는데 기억해요. 그게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 역시 그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는 공표가 금지되고 언론 역시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서 보도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발표가 가능한데 선거일 6일 전부터는 안 되는군요. 안 됩니다. 자, 유권자들 역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만 제한되는 사항도 있죠. 네, 그 유권자 역시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으로 등록했는지와 관계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카페나 블로그, SNS를 통해서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거나 그 후보자 지지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고 그 주위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지를 표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SNS 등의 선거 정보를 게시할 때에는 광고 형태로는 할 수 없고 네. 그 말로써 하는 선거운동도 그 다중이 모인 곳에서 확성기를 들고 하는 방법으로는 해서는 안 됩니다. 확성기를 활용하면 예, 안 되네요. 됩니다. 예. 선거운동 기간에는요. 그 선거일에도 그 소위 투표했음을 인증하는 사진, 즉 인증샷이라고 하죠. 네. 인증샷을 SNS에 올리면서 지지 후보 기호를 알 수 있게끔 올리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군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이거는 할 수 예. 있다. 근데 선거 기간에는 동창회나 반상회도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금지된다고 들었거든요. 예. 어떤 제한이 있는 건가요? 그 시민들에게 친숙한 모임인 동창회나 야유회 등도 선거 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은 제한됩니다. 네. 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은 누구든지 그 선거 기간 중에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향후에 뭐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 야유회 같은 것들을 뜻하는데 그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 개최도 금지가 됩니다. 네. 그 만약 불순한 의도가 아니더라도 그 동창회 등 모임에서 만약에 동문인 후보자가 참여한다면은 매우 곤란한 상황이 그렇죠.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니 이 부분 유의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총선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될 텐데 주의해야 할 선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무락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16도에서 21도 분포로 어제보다 2, 3도 가량 높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날씨가 포근해졌습니다만 일교차가 더욱 커져서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금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